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팬들이 궁금해했던 불꽃야구 24회 리퍼트 관련 공식 입장과 동시에 방송된 최강야구 3회의 충격적인 시청률 반응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지난주 추석 연휴가 끝나고 두 야구 예능이 같은 날 나란히 돌아오면서 팬들의 관심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불꽃야구는 24회, 최강야구는 3회차를 맞이했는데요. 이번 불꽃야구에서는 오랜만에 사직구장에서 열린 경기와 송승준의 선발 복귀전이 화제였습니다. 부산 사직구장은 불꽃야구 팬들에게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과도 같은 공간입니다. 특히 송승준이 무려 506일 만에 이곳에서 선발로 나서는 장면은 많은 팬들에게 가슴 벅찬 순간이었죠. 그만큼 2회차는 방송 전부터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경기 상대는 부상고였고 송승준은 부상 이후 오랜만에 마운드에 올랐지만 경기 시작 전 과식으로 인해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투혼을 불태우며 파이터즈를 이끌었고 3이닝까지 끈질기게 버티는 모습이 방송에 담기며 팬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 장면을 본 시청자들은 송승준이 이렇게 돌아오다니 감동이다. 프로의 근성이 느껴진다는 반응을 보이며 SNS와 커뮤니티에서 응원의 글을 남겼습니다. 팬들에게 이 경기는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그가 다시 일어서는 순간을 함께 지켜보는 드라마였던 셈입니다. 감동적인 장면이 이어지던 중 방송에서는 그동안 많은 팬들이 궁금해했던 한 가지 소식이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리퍼트 관련 공식 입장이었죠. 이 내용은 장시원 단장의 입을 통해 처음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리퍼트가 팀에 보이지 않아 팬들 사이에서는 혹시 부상인가? 가정 문제인가? 등 다양한 추측이 오갔는데요. 이번 방송에서 드디어 그 모든 궁금증이 해소된 것입니다. 장시원 단장은 리퍼트가 가족의 사정으로 2달 동안 미국에 머무를 예정이며 사실상 이번 시즌은 아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팬들이 기다리던 리퍼트의 복귀는 이번 시즌 내에는 어렵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소식은 팬들에게 큰 아쉬움을 안겼습니다. 특히 리퍼트는 불꽃야구 초창기부터 팀의 중심을 잡아주던 핵심 선수였기 때문에 그의 빈자리가 주는 허전함은 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팬들은 그의 가족이 먼저다. 건강하게 돌아오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기며 따뜻한 응원을 보냈습니다. 한편 방송 후반부에서는 시청률과 시청자 반응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했습니다. 공개 2분 만에 5만 명, 15분 만에 10만 명, 51분 만에 15만 명을 돌파하며 최고 동시 시청자 수 약 19만 8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추석 연휴 직전 회차와 거의 비슷한 수치로 명절 이후에도 시청자들의 관심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쯤에서 잠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불꽃야구와 최강야구의 시청률 흐름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프로그램의 반응 차이에는 놀라운 반전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다음 부분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리퍼트의 부재 소식이 전해지자 불꽃야구 팬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많은 팬들은 그의 복귀를 간절히 기다려왔고 몇몇은 이번 시즌 내내 그가 등장하지 않는 이유를 추측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가정사와 부상 문제로 2달간 미국 체류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의 반응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충분히 쉬고 돌아오면 된다는 따뜻한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리퍼트는 불꽃야구의 초창기부터 팀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한국에서 KBO 리그를 대표하던 외국인 투수로서 예능에서도 그의 진지함과 유쾌함이 모두 사랑받았죠. 그렇기에 이번 시즌 그의 공백은 단순히 한 명의 선수 부재가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의 분위기에 영향을 주는 커다란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장시원 단장의 발언이 공개된 이후 불꽃야구 제작진은 리퍼트가 돌아올 때까지 팀은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팬들 역시 그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보여줄까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도 불꽃야구는 여전히 강력한 팬덤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24회차는 부산 사직구장 경기라는 특수한 상징성 덕분에 공개 직후부터 폭발적인 시청 반응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실시간 채팅창에는 역시 불꽃야구다. 야구 예능의 정점이
이라는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단순한 경기 장면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의 인간적인 이야기와 복귀 과정, 그리고 팀워크가 어우러져 하나의 다큐 예능 같은 감동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청률 수치를 살펴보면 불꽃야구 24회는 공개 2분 만에 5만 명, 15분 만에 10만 명, 그리고 51분 만에 15만 명을 돌파하며 최고 동시 시청자 약 19만 8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유튜브 조회수가 아니라 브랜드 파워와 팬덤의 결속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됩니다. 지난주 추석 연휴 동안 불꽃야구가 단독 방송되었던 시점에도 시청률은 최고 15만 4천 명으로 기록되었는데 이번 주에는 명절 이후에도 거의 동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불꽃야구가 단순히 이벤트성 예능이 아니라 매주 고정 시청자층을 확보할 리얼 스포츠 예능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내에서 보여지는 선수들의 솔직한 표정과 실제 경기의 긴장감은 일반 야구 팬들뿐 아니라 평소 야구를 잘 모르는 시청자들에게도 불꽃야구는 이번 회차를 통해 프로의 투혼과 인간적인 감정을 함께 담아내며 단순한 재미를 넘어 선감동의 서사를 완성했습니다. 이런 진정성이야말로 불꽃야구가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이제 시청률 분석을 마친 후 본격적으로 또 다른 프로그램 최강야구의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불꽃야구와 같은 날 방영된 최강야구 3회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며 야구 예능의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부분에서 자세히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불꽃야구와 같은 날 방송된 또 다른 프로그램 JTBC의 최강야구 3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성남 맥파이스와의 선수 영입전 두 번째 경기로 이종범 감독이 이끄는 브레이커스가 출전했습니다. 경기 결과는 브레이커스가 3대0으로 승리하며 깔끔하게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이종범 감독은 맥파이스의 투수 임민수를 영입하며 팀 전력을 강화했습니다. 반면 패배한 맥파이스에서는 윤상혁이 안타와 볼넷을 기록하며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경기의 긴장감이나 극적인 반전은 다소 부족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프로야구급의 긴장감이 사라졌다, 예능적 재미가 약하다는 의견이 이어졌죠. 시청자 반응은 수치로도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최강야구의 첫 방송 당시 최고 동시 시청자 수는 약 800명이었으나 2회에는 380명, 그리고 이번 3회에는 138명으로 급감했습니다. 또 다른 플랫폼 숲에서도 시청자 수가 70명, 40명, 20명으로 매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단순한 시청률 하락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화제성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불꽃야구가 회차를 거듭할수록 팬층을 단단히 다져가고 있는 반면 최강야구는 오히려 시즌 1의 감동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TV 본방 시청률은 1.01%로 집계되었습니다. 1회 1.49%, 2회 1.27%에서 다시 0.2% 이상 하락한 셈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수치상의 문제를 넘어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관심이 구조적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같은 방송사의 다른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가 본방 2.01%, 재방송 0.89%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최강야구의 이번 회차는 사실상 본방 수준이 재방송급이라는 냉정한 평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하락세는 시즌별로 비교했을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시즌 1 최저 1.6%, 시즌 2 최저 2.4%, 시즌 3 최저 2.2%에 비해 시즌 4는 3회 만에 자체 최저 시청률을 연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기력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편집 리듬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한편 방송 말미에는 10월 26일 시즌 4첫 직관 경기 일정이 예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팀과 예매처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 일부 시청자들은 첫 직관 경기라면 더 큰 이벤트가 필요하다, 팬 참여형 구성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최강야구는 시즌 1의 감동과 신선함을 잃은 채 점점 루틴화된 구성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날 방영된 불꽃야구는 인간적인 스토리와 감동으로 시청자들을 끌어당기고 있었죠. 결국 두 프로그램의 차이는 단순히 경기력이 아니라
공감력에서 갈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들이 왜 불꽃야구에 더 끌리고 최강야구에는 등을 돌리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시청자 반응과 댓글 흐름, 그리고 프로그램의 구성 차이를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두 프로그램이 같은 날 방송되었지만 시청자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불꽃야구는 감동과 진정성의 예능이라는 평가를 받는 반면 최강야구는 프로야구 예능의 피로감이 드러난다는 혹평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불꽃야구의 댓글 반응부터 살펴보면 팬들은 이게 진짜 야구다. 경기보다 사람 이야기가 더 감동적이다. 리퍼트의 부재가 오히려 팀의 단결력을 보여줬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프로그램이 단순히 승패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의 내면과 현실적인 상황까지 담아내고 있다는 점이 시청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입니다. 반면 최강야구는 화제성 면에서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커뮤니티에서는 초반의 신선함이 사라졌다. 시즌 1대의 감정선이 이제는 느껴지지 않는다. 프로야구 출신 선수들의 진심이 보이지 않는다는 냉소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시청자들은 이제 단순한 승부 예능보다 스토리 예능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경기의 긴장감보다 사람의 서사를 느끼고 싶은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불꽃야구는 명확히 승리했습니다. 예능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야구의 냉정함과 감동을 함께 담아냈기 때문입니다. 최강야구의 하락세는 단순히 시청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의 편집 방식과 연출의 방향이 시청자들의 피로감을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 장면이 지나치게 길고 캐릭터 중심의 내러티브가 약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불꽃야구가 매 회차마다 인물의 감정선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과는 대조적이죠. 또한 불꽃야구는 온라인 생방송 채팅과 SNS를 적극 활용해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승준 너무 멋지다. 리퍼트 얼른 돌아와. 같은 실시간 반응이 곧바로 프로그램 내 화제성을 키웠습니다. 반면 최강야구는 여전히 기존 방송 포맷에 머물러 있어 시청자 참여의 흐름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결국 두 프로그램의 시청률 차이는 기획력의 차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불꽃야구는 현실적인 감정과 팬심을 자극하는 구성으로 시청자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고, 최강야구는 여전히 프로 선수들의 경기력에만 집중하면서 공감의 폭을 좁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능의 본질이 이야기와 감정임을 생각하면 불꽃야구가 압도적인 반응을 얻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두 프로그램의 시청자층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불꽃야구는 20에서 40대 남녀 시청자가 고르게 분포된 반면 최강야구는 40대 남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는 프로그램의 톤과 연출 방향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시청자층의 구조적 차이와 불꽃야구가 어떻게 하고 예능의 기준을 새롭게 세웠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청률 수치만 보면 불꽃야구와 최강야구는 단순히 승자와 패자로 나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더 복잡한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같은 야구 예능이라는 장르에 속하지만 접근 방식과 시청자 구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불꽃야구의 주 시청층은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남녀 시청자로 기존 야구팬뿐만 아니라 예능 팬들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기력보다 인간적인 스토리, 선수들의 도전과 실패,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반면 최강야구는 40대 이상 남성 시청자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들은 과거 프로야구 시절의 향수와 전성기 선수들의 이름값에 집중합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젊은 세대는 단순히 야구를 잘하는 사람보다 인간적인 스토리를 가진 사람에게 더 끌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불꽃야구가 성공한 이유는 팬심이 아닌 공감에 있습니다. 리퍼트의 부재, 송승준의 복귀, 그리고 장시환 단장의 단호한 발표까지 모든 장면이 현실적인 감정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 속에서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본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연출력도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불꽃야구는 카메라 워크와 인터뷰 구성을 통해 한 명의 인간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최강야구는 여전히 한 팀의 경기 중심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전자는 감정에 남고 후자는 기억에서 사라지는 구성입니다. 또한 불꽃야구는 시즌이 거듭될수록 스토리라인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경기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선수들의 심리와 관계에 초점을 맞추며 리얼 다큐 예능에 가까워졌습니다. 시청자들이 댓글로 이건 예능이 아니라 사람 사는 이야기다 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작진의 전략도 눈에 띕니다. 매회 방송 후 실시간 시청자 피드백을 반영하여 편집 방향을 조정하고 다음 회차 예고에서 감정선을 강조하는 구성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섬세한 피드백 구조는 불꽃야구를 시청자와 함께 성장하는 예능으로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최강야구는 시청자와의 거리감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프로그램의 콘셉트는 분명하지만 시청자가 감정적으로 몰입할 계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종범 감독의 이름값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새로운 서사와 캐릭터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두 프로그램의 향방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불꽃야구는 꾸준한 진심과 소통으로 시청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고 최강야구는 시즌 1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